잠깐 군것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 사왔어요. 제 얼굴 똑같이 생겼네. 얼굴 가려지나? 네,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 산타 할아버지. 자, 요거를 이제 노브랜드 가서 주워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6,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일단 제가 안 먹어본 거라, 일단 제조사가 이제 스페인의, 비달 크리스마스 믹스. 이제 젤리예요, 젤리. 비달. 한번 검색해보자. 비달. 비달 크리스마스 믹스. 인터넷에서 파네요. 뭐 7,800원부터 뭐 13,000원대까지. 비싸네? 나 이거 노브랜드 싸게 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스페인의 이제 뭐 스페인 제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이 스페인 젤리들이 좀 있죠. 사워 믹스 이런 거가, 그 젤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스페인 제조사로 알고 있는데, 이 비달은 잘 모르겠네? 비달 사워 믹스? 이것도 브랜드가 있나 보네요. 일단 요 제품이 신제품처럼 노브랜드에 있길래 한번 주워왔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20g.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좀 젤리를 좋아해요. 여기도 보면 다이소에서 젤리 사온 거 있는데, 요거 이제 다이소 캡슐 커피 먹을 때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봉다리가 좀 세련된 느낌은 없어요. 크리스마스라고는 써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하리보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젤리는 아니네요. 젤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이냐? 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게 약간 모양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이건 뭐냐? 눈사람. 맛은 괜찮네. 일단 식감이, 하리보 정도는 아닌데, 씹는 식감이 좀 있는데, 얘도 좀 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 젤리류들이 이제, 색소와 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건강에는 안 좋대요. 건강에는 안 좋은데,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어떡해. 뭐, 그냥 먹다 죽는 거죠, 뭐. 아무튼, 뭐, 맛은 그래. 뭔가, 확 끌어당기는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리보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가?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믹스 있죠, 스타믹스. 하리보 스타믹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이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 젤리들이 보면 약간 투명한 젤리가 있고, 이렇게 약간 불투명하게 시커머리한 색깔들로 이제 이런 식감이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마시멜로우 같은 그런 식감. 근데 기본적으로 맛있네요. 뭔가 이게 확 끌어당기는 건 없는데, 누가 먹어도 호불호가 없는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국내에서 나오는 젤리는 거의 다 사 먹어봤을 만큼, 마트에 있는 건 다 사 먹어봤을 만큼. 그래서 항상 이제 고지혈을 달고 살죠, 제가. 와이프가 이제 맨날 그만 드시십시오 하면서 이제 먹을 때마다 못 사게 합니다. 젤리랑 먹기엔 또 블랙 엣지가 더 잘 맞네. 이게 식으니까 블랙 엣지가 또 괜찮아지네요. 블랙 엣지도 약간 살짝 산미가 느껴지는구나. 세진 않지만. 확실히 미디엄 로스트 쪽에 이제 산미 부분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살짝 떫은 느낌도 스타벅스 건 조금 느껴지네요. 오히려 식으니까 블랙 엣지가 더 괜찮아지는데? 역시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좀 그래도 스타벅스보다는 이 컴포즈가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호불호가 없는 맛이에요. 맛이 다채롭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그 호불호를 안 탈 수 있는 많이 먹던 평이한 그 인스턴트형 커피의 느낌을 그대로 잘 연출하고 있어서 일단 이 추운 겨울에 한 잔 마시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라삼사님께서 이스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주소 알려주세요. 나중에 정보하면 꼭 가겠습니다. 날이 무지 춥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하십시오. 네, 파라삼사님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는 구독자 가운데 저에게 응원을 메시지를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뭐 우리 바이러스님이야 뭐 맨날 인스타그램 좋아요 눌러주고 요새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고맙지. 정말 내가 잘 되면 절해야 돼. 이 양반들. 내가 진짜 유튜브로든 팟캐스트로든 좀 이제 진짜 좀 돈 좀 벌면 이분들 모셔다가 밥 거하게 한번 싸야 될 것 같아. 다 이 양반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겨. 이분들 없었어 봐. 벌써 때려쳤을 수도 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8533님, 우리 탈출무님, 항상 고맙습니다. 우리 탈출무님이 나 심심할까봐 또 이제 기사 링크도 하려고 또 직접 찾아주셨어. 컴포즈가 B를 모델로 정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맹주들이 얼마나 부담할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기사에서 한 달에 약 8만원 정도씩 12개월 낸다고 하네요. 저가 매장들이 대단한 광고 매대를 선택했다는 것도 늘 신기합니다. 그만큼 홍보력이 있는지도요. BTS 팬들이 더 이용하라나요? 히히라고 글을 링크해 주셨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뉴시스에서 류난영 기자님이 글을 올렸는데 컴포스 커피에서 BTS B 광고비 60억 중 20억 가맹점에 정가. 근데 메가커피보단 양심이 있네. 메가커피는 손흥민 씨의 광고 대금 60억 중에 30억을 가맹점에게 전가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의식을 하신 건가요? 메가커피를 약간 의식했나? 20억만 전가했다네. 그러니까 지금 그 광고비를 메가커피도 이제 분담해서 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메가가 한번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컴포즈 입장에서는 좀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Everyone is a compose라고 이제 써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컴포즈? 이자인가? 이게 뭐야? 컴포저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뭐죠? 무슨 단어죠? 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가 커피 방탄소년단 BTS 멤버 B의 광고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뭐 기업이 그러지 뭐. 기업이 뭐 얼마나 또 착한 척 코스프레 하겠어. 그나마 이제 이디야가 착한 척인지 착한 건지는 기업에 솔직히 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의 이유가 이윤추구인데 이윤추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착한 척만 해갖고 이윤추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금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컴포즈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차라리 이런 기사를 내기보다는 컴포즈 커피 BTS 광고비는 본사가 책임진다. 뭐 이런 기사를 오히려 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컴포즈의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 얄팍한 거죠. 얄팍한 거야. 솔직한 얘기로 메가커피가 저렇게 어떤 쟁점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2인자인 컴포즈는 반대급부로 가야지. 자기네들도 메가커피랑 똑같이 흉내 내봐야 어차피 2인자밖에 안 될 텐데 차라리 60억 중, 왜냐면 이번에 컴포즈가 4억도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색해볼까? 컴포즈 어디 갔어? 컴포즈 4억 매입했다고. 컴포즈 4억 기사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자 12월 22일 기사 12월 10일이네요. 강남 신사옥 시대 열었다. 지금 이게 보면
컴퍼스 커피 강남 사옥 올리면서 가맹점주의 광고비 전가 1년 전 메가커피와 똑같아. 또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 김가영 기자가.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생각해봐. 아니, 지들은 강남에다가 사옥을 올리면서 가맹점주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떠넘겨?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슈가 되고 욕을 먹지. 차라리 이걸 좀 뒤집어서, 어? 우리는 메가와 다르게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생을 외친다. 이게 이디야가 이렇게 해서 큰 거 아닙니까? 이디야 커피가 상생 위주를 전략 삼아서 가맹점을 늘려갔던 거 아니에요. 컴포즈가 그렇게 나가야지. BTS비를 이용해서 86만 원씩 분담 가맹점주. 86만 원이라고요? 전국 가맹점주 1년치 86만 원. 1년치. 이거를 이제 매달 나눠서 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 메가커피, MGC, 손흥민 2022년 12월 60억인데 30억, 30억. 컴퍼스 2023년 12월 40억, 20억. 이런 기사 쓰잖아요. 이거 제가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저도 그런 생각 했으니까 당연히 기자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닙니까? 22일 날. 어제 썼냐고, 어제. 아니,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자산 건전성이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 컴포즈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는 내용입니다. 메가커피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백다방은 부채 비율이 더 높고 지금 이디야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노선을 많이 바꿔 나가는 데다가 국내 시장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아마 부채 비율이 나날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컴포즈 같은 경우는 왜 부채 비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하셨나? 기자님?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네요. 서울 마포구의 컴포스 커피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한 달 평균 매출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재료비 37%. 보통 프랜차이즈는 평균 35%입니다. 35%. 그러니까 30에서 35%가 보편적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메가커피가 40% 가까이 되는 걸로 보도자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3분의 1 정도는 본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물류대금이에요. 물류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딱구치 나오네. 이 물류대금이 있어야만 본사가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사실 로얄티 같은 거 뭐 전국 가맹점이 뭐 몇만 개가 되는 거 아니라 기껏 지금 최고 매장이 이제 이디야가 3,000개 정도인데 실제로는 3,000개도 안 되겠죠. 이제 문 닫은 점포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을 닫으면 예를 들어 20호점을 했어. 응? 그래서 이제 25호점까지 갔어요. 응? 근데 20호점이 문을 닫으면 실제로 24개 아니야. 24개면은 그 다음에 내는 사람을 20호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가요. 숫자가 26호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빠진 건 그냥 빠진 거야. 그럼 실제로 개수를 따져보면은 26호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25개인 거와 같이 3,000호점을 도파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3,000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가 프랜차이즈가 이제 2,000호점 정도 달성했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호점이면은 상당히 이제 자금 회전이 잘 되는 때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로얄티 관리비 같은 걸 내고 나면 7일 바쁘게 장사하는데도 300만 원 정도 겨우 남는다. 보통 이익이 이게 15%에서 20%예요. 그 순수익이. 그럼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5%면 한 300에서 맥시멈 400이에요. 순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임대료의 이제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이제 수익성이 뭐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카페를 하시는 분들의 순수익을 15% 전체 매출의 15%에서 20% 미만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금까지 나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세금이 안 나왔는데 보통 이제 부가세까지 반영을 하게 됐을 때는 거의 한 15% 정도 잡는 게 저는 좀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카페를 할 때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의 순수익을 계산해 보면 거의 세금 내고 뭐 부대 비용 다 뭐 널널하게 빼도
보통 한 15%가 딱 순수익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료 비중이 딱 비율이 딱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컴포즈의 이제 자본 건전성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이 기사로 약간 실드를 치는 건가? 그러니까 컴포즈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강남에다 왜 신사옥을 왜 사? 부산에서 그냥 하시지. 어? 꼭 강남에 해야 돼?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다 강남에 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강남에 가는 거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커피니도 강남 학동역에 있었고, 뭐 이디야도 그렇고, 뭐 이제 커피 스미스, 뭐 다 대부분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이제 있는데, 물론 예외적인 프랜차이즈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커피 회사들이나 뭐 컨설팅 회사 이런 애들이 다 강남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차립니다. 왜냐면 또 거기 있어야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곳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문이 확 열렸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일단 지금 컴포즈가 2,400호점을 돌파하면서 성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 싱가포르 첫 매장을 내며 해외 진출에도 나섰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재확장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유와 건전성 자체가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광고비를 부담하는 것이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컴포즈 회사에 있는 양반들이 다 바보들은 아니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멀리 봐서, 이 컴포즈라고 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더 좋게 가져가야 메가커피와의 경쟁에서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랑 똑같이 가면 결과적으로는 메가의 2인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메가를 뭔가 앞설 수 있는 이 회사만의 어떤 건전성, 이미지 이런 거를 더 만들어 가야, 야, 메가커피는 매각한 이후에 야, 본사에서 그렇게 짜댄대. 근데 컴포즈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사람들이 그래도 컴포즈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야 장기적으로는 메가를 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어려워서 뭐 광고비를 뭐 이렇게 분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땠을까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저가 브랜드가 이런 고급화, 좀 약간 비싼 몸값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뭐냐, 옛날에 카페베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이더스와 손을 잡고 고소영, 한예슬, 뭐 장동건 이런 유명 탑스타들을 이제 CF 같은 걸로, 아니면 뭐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오는 일반 카페와는 차별이 다른 브랜드야 라는 이미지를 준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컴포즈와 메가 그러면 그냥 싸구려 커피 파는 거 아니야? 뭐 빅사이즈의 싸구려 저가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이제 조금은 상쇄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싸구려 아니야. 우린 스페셜티를 판매하는 컴포즈야. 근데 우리는 이런 뷰나 이번에 스테이시인가요? 네, 스테이시, 정혜인 이런 탑 모델들이 있어. 우리 커피는 그런 싸구려 커피와 달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메가커피에서도 이제 손흥민과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을 내세워서 약 좀 세련되면서도 MZ세대를 포용하면서 이제 이미지 자체를 개선하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고급화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기업들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댓글이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 바이러스님이 또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제 인스타그램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짜로 고맙고요. 뭐 아마
저를 오랫동안, 제가 이 팟캐스트만 방송한 지가 거의 한 8년이 넘어서 9년 가까이 되니까, 한 8년 넘었죠? 201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유튜브는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사실 없었고,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주셨던 분들이신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저도 뭐 이렇게 엄청 사교적이거나 뭐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뭐 돈 쓰러 다니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집에서 놀다시피 하고, 물론 이제 바람 쐬러 나가긴 하는데 뭐 매일같이 나가진 않아서. 근데 이제 친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이외에는 뭐 동창들 안 만나고, 또 뭐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다 보니까 뭐 기업들에서 나오거나 또 개인 카페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도 뭐 그렇게까지 뭐 후배들 막 엄청 챙기고 뭐 이러질 않아요.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교성이 좀 떨어져서 친구도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려고 이렇게 매번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의 위안이 참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로 불화가 아니라 드리고 싶었고요. 바이러스님의 댓글은 날이 엄청 춥네요. 지난주 속초 갔는데 폭설과 추위 때문에 케이블카도 못 다니고 설악산 입산도 금지되어서 바닷가 뷰 맛집 카페만 다녔네요. 아래 바다 사진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찍은 거예요. 그렇게 찍어주셨는데, 하나는 막 진짜 파도가 열라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고요해. 이게 경치가, 뷰가 딱 좋은데, 이게 좀 사진이 좀 작아갖고, 사진을 따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봐야 이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레이가 하나 딱 있어. 레이. 레이가 참 귀여운데. 갑자기 레이로 꽂혔지? 자, 아무튼 사진 감사하고요. 아래 바다 사진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찍은 거예요.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 7,000원 제 각각 흉악한 가격이었네요. 그런데 4,000원 커피가 제일 맛났네요. 그 카페 위치가 차로 진입하기 애매하고 해안가가 좀 작아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점심 먹고 카페 들어가서 저녁 먹으러 나올 때까지 있었는데 4,000원 카페는 저를 포함해서 2테이블이었고, 비싼 데는 딱 창가 자리 테이블 수만큼 손님 들어오고 그걸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카페 앞에서 창가 자리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카페 들어갔으니까요. 2층짜리 카페인데 6테이블의 손님의 이건 뭐냐? 별표가 돼 있어요. 뭐뭐를 보면 알바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여름 한철에 1년치를 버는 곳이라지만 여름에 그리 많이 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바닷가에 카페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정말로 횟집만큼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로 가는 카페는 겨울이라 문을 안 열었고요. 친구랑 카페에 앉아서 커피는 너무 비싼데, 카페 카페도 돈 XX 참 힘들겠다, 그러고 있었네요. 카페도 돈 벌기 참 힘들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커피가 4,000원이면은 그래도 뷰 맛집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동네 가면 5, 6천씩이니까. 사실 뭐 커피 한 잔에 4,000원이 싼 건 아니죠. 뭐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4,500원 주고, 물론 저도 안 먹습니다만 기프트콘으로 먹을 때마다 야, 이게 4,500원이나? 야, 이건 좀 별론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뭐 사람들마다 그 음식이 갖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거다 보니까 뭐 그걸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납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 추운 날 참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것도 부럽네요. 대단하다. 이렇게 날도 추운데 또 카페까지. 아마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더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커피 한 잔, 이게 좀 춥다. 이게 컴포스 커피에다가 이 스타벅스 커피를 섞어 먹으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한 두세 잔 금방 마시니까 섞어 먹어도 괜찮은데? 약간 스타벅스 맛이 좀 없어져.
뭐 사실 카페들이 너무 많은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떼돈 버는 카페가 요새는 잘 없어요. 카페 하셔가지고 그 증거가 이제 막 커피 사업해서 막 진짜 뭐 빌딩 사고 이런 분들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 초창기 커피 했을 때만 해도 뭐 커피 좀 해서 뭐 집도 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디아라는 회사에 있을 때 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대형병원. 거기는 뭐 한 달에 순수익이 뭐 2, 3천씩 떨어지니까 그때 그 가맹점주 제 선배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카페랑 사업 다 말아 드셔서 집에서 조용하게 계시는 선배님인데 찾아가서 인사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요새 좀 왕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됐어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커피 사업할 때 이제 진짜 돈을 많이 버셔서 뭐 카페도 한 서너 개씩 사시고 뭐 이제 건물을 산 건 아니고 이제 카페를 내시고 뭐 서울에 좋은 자리에 막 세네 개씩 크게 내고 뭐 이제 집도 사시고 막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카페들 다 정리하고 이제 사업 본 거 다 이제 마이너스 되고 뭐 실제로 그랬죠. 뭐 실제로 뭐 자살하시는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뭐 망하시는 분들이 뭐 한둘이어야 뭐 이럴 텐데 정말 많이들 카페 하시다가 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카페 사업이 한마디로 이제 큰 실속을 보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물론 지금 젊은 열심히 하는 그 많은 바리스타들과 카페들이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이게 뭐 1년 잘 됐다고 해서 뭐 다 잘 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뭐 정말 끝이 좋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나 뭐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끝을 매듭을 잘 짓고 실제로 그동안 한 그 커피 사업에 대한 수익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참 찹찹합니다. 이렇게 지나친 과다 경쟁과 출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거를 보면 조금 안타깝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 바이러스님 사연 감사하고 뭐 언제나 제 댓글 달아주신 거 감사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